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은 생명이다 박수택입니다. 사람 위장 속에 살면서 염증과 암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이걸 발견한 호주의 학자들이 올해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해서 미생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큽니다. 자, 미생물을 잘 이용하면 엄청난 가치를 누릴 수 있는데요. 100만 달러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미생물, E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최용준 위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생물은요, 종류도 많고요. 또 우리한테 이로운 거, 해로운 거 가지가지인데요. 이 유용한 미생물 EM이라는 게요. 어떻게 그 적은 양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미생물은 좋고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중간자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간자적 성질을 갖고 있는 미생물들은 그 성질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미생물 그 EM이 그 좋은 미생물이 첨가가 되면 그 중간자적 그 성질을 갖고 있는 많은 미생물들이 좋은 성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 정화나 악취 제거 같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유용 미생물 EM은 애초에 친환경 농법의 하나로 개발됐는데요. 자, 실제 농업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전북 순창의 한 과수원, 배수하기 한창이다. 주인은 올 농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 친환경 농법으로 유용 미생물 EM을 사용한 지 3년. 기대했던 것만큼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옷 입고 땀을 그 맞지도 않으지. 즉석에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단 냄새가 나네. 예, 13% 이상 나오는데요. 보통 신고배가 한 11%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물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EM 액비다. 버려지면 고농도 오염원인 축산분뇨, EM으로 발효시켜 액비로 사용했다. 순창군에서 무상 공급해준 것이다. 폐기나 그런 것을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이 이것은 무상으로 공급이 되니까 전혀 경제성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살포기가 더 서러죠. 퇴비보다. 이웃한 마을의 축사. 이곳에서는 악취 제거를 위해 EM 활성액을 뿌리는가 하면 먹이에 EM 생균제를 1% 정도 섞어준다. 미생물의 작용으로 소화가 잘 돼 등급이 20% 정도 향상되고 배설물도 적다. 그래서 이곳은 축사 안에서 퇴비를 만든다. 다른 곳과 달리 악취가 없다. 유용 미생물 EM의 작용으로 발효가 잘 되기 때문이다. 또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고 3개월 된 것은 잘 말라 질 좋은 퇴비가 된다. 어떤 침출수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패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침출수가 여기에 만약에 지금 수분이 함유가 돼 있다면은 이 수분 자체가 부패로 가기 때문에 나쁜 균들이 그 증식을 하는데 이 자체는 지금 수분이 없고 고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토양에 갔을 때 그 수분과 그 접촉했을 때는 이것이 유용한 그런 그 퇴비로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농업에서 미생물의 효과를 본 이장님. 이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집에서도 EM 발효액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게 쓰면서 계속 발효가 잘 되도록 가장 따뜻한 곳에 놓아둔 EM 발효액들. 지금 원액이에요, 원액. EM 원액. 이게 EM 원액 한 7cc 정도에 이 PT병 한 병에 노란 설탕 한 두 스푼 정도 해가지고 쌀뜨물로 희석해서 이렇게 놔두면 한 15일 정도 되면 이게 발효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갖고 발효가 돼갖고 이거 중간 한 10일 정도 돼서 이 가스를 빼줘야 돼요. 이 30일.
쌀뜨물 발효액의 적당한 유효 기간은 2달. 제때 쓰기 위해 날짜를 적어 놓았다. 주로 사용하는 곳은 집안의 생활 하수가 흘러가는 하수구다. 쌀뜨물 발효액은 생활 하수와 섞여 수질을 정화하면서 흘러간다. 별도의 하수 관거가 없어 예전엔 악취가 진동하던 곳. 쌀뜨물 발효액을 사용한 이후 썩은 땅이 되살아났다. 생명이 사라졌던 하천에 생태계도 살아나기 시작했다. 우렁이가 나타난 것이다. 주민에게 공급되는 EM 발효액 공장. 순창군은 2002년 EM을 활용한 친환경 농법을 시작했다. 유용 미생물 EM의 효능을 확인한 후부터다. 농민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곳에서 EM 발효액을 만들어 공급한다. 10,000 가구 중 EM을 사용하는 가구는 2,000가구.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할 정도다. 수확은 늘고 농약과 비료 사용은 떨어졌다. 지금까지 농업이 화학비료 농약으로 지금까지 쪄들었는데 친환경적으로 좀 순창 농축산물을 좀 보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EM을 한 1,000톤 정도 생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요 증가는 EM의 효과 때문이다. EM으로 재배한 작물의 당도가 관행 작물보다 훨씬 높았다. 우리나라에 처음 EM이 들어온 것도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였다. 일본에서 유용 미생물 EM을 들여온 이는 이영민 선생. 농촌 운동을 하던 선생은 농약을 치고 독성에 쓰러지는 농부들을 보고 유기농법을 시도했다. 그때가 80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EM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환경과 농업이라는 두 개를 합쳐서 환경농업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면 환경이 죽으면은 농업도 죽는다. 농업에서 또 환경을 죽이면은 농업도 죽는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EM을 가지고 환경 쪽에 적용시키고 농업 쪽에 적용시키고 그 방법이 지금부터 선 겁니다. 또다시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쳤고 드디어 2000년 EM 농법을 만들어냈다. 효과는 100%예요. 가장 큰 장점은 땅이 살아났다는 것이다. 이게 EM 발효 퇴비를 뿌린 땅은 흙 속의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토양 환경을 좋게 한다.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때알 구조다. 반면 화학 비료를 쓴 땅은 딱딱하게 굳어 있다. EM 발효제 흙과 일반 흙은 무엇이 다를까? 차이를 알기 쉬운 것은 투수성이다. 관행 농법의 흙은 물을 잘 통과시키지 못한다. 반면 EM 발효제를 쓴 땅은 물 빠짐이 좋다. EM이 적용되었을 경우 EM균의 활동에 의한 항산화 물질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풍부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각종 산류 그런 것들이 식물의 먹이원으로서 작용했을 경우에 그 체내의 흡수력이 증진되고 식물이 그 체내 흡수력이 증진됨으로 인해서 식물 자체의 대사 기능이 촉진됩니다. 원초적인 것은 토양을 좋게 하는 것이 원초적인 거였지만은 부수적으로는 토양을 밑바탕으로 하는 식물들의 성장이 향상되는 것이죠. 유용 미생물 EM이 개발된 오키나와. 지난해 10월부터 복귀된 하천 정화에 EM 발효액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매주 1톤의 EM 발효액을 뿌려준다. EM 발효액은 수질 정화제인 셈. 수질 정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천의 800m 위에서 뿌려준다. 오염이 발생한 곳에서 바로 혹은 상류일수록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これは海から直接の場所からは約1キロぐらいの上流に遡った場所です。ここは
海に直接流すよりも上の方、上層の方からきれいに浄化するという意味から上層の方から流しています。 오폐수는 EM 발효액에 의해 정화되면서 이토만 하천으로 흐른다. 먼저 악취가 없어졌고 토양에 쌓인 오염물도 많이 사라졌다. 미생물에 의해 수질과 토양의 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년 전만 해도 악취가 진동했던 곳이다. 관광지이지만 손님이 찾아오지 않을 정도로 오염이 심했다. 해법은 EM. 먼저 흑공을 만들어 EM으로 발효시켰다. 흑공은 천천히 풀어져 효과가 오래간다. 수질이 정화되기 시작하자 사라졌던 생명들이 돌아왔다. 개와 소라를 비롯해 하천의 생태계가 되살아났다. 수질이 개선됐다는 증거다. EM 발효액을 사용한 지 불과 1년 만의 변화다. 이곳엔 특별하게 EM 플라자라는 곳이 있다. EM으로 재배한 농산물과 식품들이 주인공.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것보다 맛이 좋다는 게 소비자의 평이다. 실제 우유는 미네랄이 많아졌고 쌀은 항산화 물질이 높아졌다. 맛과 영양 그리고 안전한 식품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는 주부다. じゃあ例えばこの石鹸、私これですね。これは普通石鹸あれですね。普通の石鹸はほら汚れ落とし今私のお母さんデイケア年寄りのそれ言ってるんです。でこれ持たしましたら年寄りの人たちが自分たちの体臭匂いないってことはみんなこの石鹸使ってるんです。今まで他の石鹸使っていてそれで私作り始めたんですよ。 이곳에선 강의실을 갖추고 EM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법을 교육하기도 한다. 요즘은 갈대와 EM을 활용한 쿠션 만들기 수업이 진행 중이다. 또 하나 인기 있는 것은 화장품 만들기. 방법도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데 반해 효과가 좋아 반응이 좋다. 먼저 쌀뜨물 발효액 400ml에 간수 5ml를 넣는다. 그리고 귤 하나를 짜서 즙을 넣으면 끝. 잘 혼합한 뒤 바로 쓸 수 있다.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는 화장수가 손쉽게 만들어졌다. これが一番利点なのはそうだね、あまりお金かからないということとシミがあんまり出なくなる予防になるし日焼け予防もう米の時中のビタミン E がいっぱい入ってるでしょで特にね老斑が薄くなっていく EM은 미생물의 대사작용으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만든다. 그래서 산화나 부패,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だから EM を使うということは全循環悪循環の反対ね全循環が起こるんだとこういうことを考えて生活の中に使うあるいは農業に使う工業に使うこれが一番大事な心構えです。 네, 농업의 축산업도 방금 보신 대로 손쉽게 만드는 화장수까지 참 이 미생물의 효과가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EM 유용 미생물 EM이라는 게 그 자연 생태계에서 그 어떤 인간에게 유용한 미생물만 인위적으로 골라내서요. 예. 저 일부러 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 유용 미생물 그 EM은 우리 자연계에 있는 토착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유용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농업, 뭐 수질 정화, 축산, 건축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전 세계 150개 국가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순창원 군 차원에서
이 발효액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이제 거저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 친환경 농법으로 품질 좋은 농작물을 거두면서 이 미생물의 장점이 참 많아 보입니다. 예, 그 EM 농법은 친환경 농법이기 때문에 그 고품질의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서 네. 우리 농산물의 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그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국내에서 청정 지역 하면 이 제주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제주도는 농업, 축산업은 물론이고 또 수질 정화, 일상 생활에서 유용 미생물 EM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청정지역 제주도의 이름에 걸맞게 이곳엔 환경을 위해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오늘 만날 사람도 그중 하나, 세탁소를 운영하는 안성관 씨다. 이웃 사람들과 지역 환경보호단체를 만든 것은 지난 2003년. 오염된 지역 하천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탁소에서 나오는 오수도 반드시 처리를 거쳐 방류한다. 이용하는 것은 쌀뜨물 발효액. 인근에서 대량 발생하는 쌀뜨물을 수거해서 만든 것이다. 이곳에선 유일한 하수 처리 시설이다. 우리 화순 지역에서 이 쌀뜨물을 발효시킨 것을 이 탱크에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호수가 하수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발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발효한 이 쌀뜨물액이 하수와 섞여가지고 이제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제 해놓은 그 투입구입니다. EM 발효액이 하수와 함께 흐르며 정화한다. 인근의 군부대도 환경보호에 동참했다. 쌀뜨물 발생량이 많은 취사실. 이곳에서는 매일 발생하는 쌀뜨물을 버리지 않고 따로 모은다. 쌀뜨물을 버리면 수질 오염원이 되지만 EM 발효액을 만들면 자원이 된다. 쌀뜨물이 발생할 때마다 EM으로 발효시키는데 쌀뜨물에 미생물 원액 그리고 당밀 대신 설탕을 넣는다. 매 끼니마다 10통 이상 만들어 부대 내에서 활용한다. 지금 본대 그리고 저기 보시면 필승관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하수구 있습니다. 하수구에 악취 제거하고 그리고 저희 주개 안에서 바닥 밀 때나 악취 제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쌀뜨물 발효액을 만들어 사용한 지 2년여. 세제와 화학약품을 대신해 사용함으로써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쾌적해졌다. 취사실 바닥은 2, 3일에 한 번 쌀뜨물 발효액으로 청소를 한다. 하수구 막힘 현상도 없어지고 악취가 사라졌다.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보람은 그것이다. 예전엔 쌀뜨물 자체가 오염원이 되었으나 이물 증식시켜 처리함으로써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살리는 데도 기한다고 생각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덕 환경사랑회에서는 짬이 날 때마다 회원들을 방문한다. 쌀뜨물 발효액을 수거하기 위해서다. 오늘 찾아간 곳은 회원이 운영하는 식당. 회원들은 쌀뜨물이 발생하자마자 EM으로 발효를 시킨다. 직접 사용하고 남은 양이 수거 대상이다. EM 발효액은 한데 모아 하천에 사용한다. 안덕 환경사랑회를 만들고 지역 내 오염된 곳을 조사했었다. 그때 알게 된 곳이 안덕천이다. 곧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안덕천 인근 7곳에 쌀뜨물 발효액 방류조를 설치했다. 유용미생물 EM이 오염된 물과 만나 수질은 정화되면서 흘러가게 한 것이다.
방법은 단순하다. 하수 유입구에 EM 발효액을 흘려주는 것. 당시 안덕천은 특별 관리가 필요할 만큼 오염이 극심했다. 별다른 이제 그 하수 처리 대책 없이 이쪽 이제 마을에 이제 그 생활 오수관과 우수관이 이제 합쳐지면서 하천으로 유입되게끔 이제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하천이 오염 상태가 이제 상당히 심한 이제 그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관광지였던 이곳은 수질이 오염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덩달아 상인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수질 정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 20리터 쌀뜨물 발효액 80통을 하천에 흘려보내는 것. 조금씩 지속적으로 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 2년, 쌀뜨물 발효액은 오염과 악취에 시달리던 안덕천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먼저 안덕천 상류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손을 넣자마자 민물새우가 잡혔다. 수질 오염이 심해지면서 모습을 감추었던 개체다. 물이 점점 깨끗해지자 개체 수도 크게 늘고 서식 유역도 확대되어 가는 중이다. 지금 이 새우가 지금 이제 그 밀도가 이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그 대표 어종인 이제 버들치와 더불어 가지고 이게 1급수에 이제 서식하는 이제 수서동물이죠. 중하류로 이동해 보았다. 생태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통발을 놓아둔 곳이다. 기대 반 우려 반 통발의 위치를 찾았다. 뜻밖의 통발은 묵직했다. 하룻밤새 안덕천의 생명체들이 걸려든 것이다. 통발 속에 들어있던 것은 동남 참기. 오염됐던 지난 2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개체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산란기를 앞둔 암개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거의 그 개체가 이제 암놈이 이제 있는 거, 암컷 이렇게 이제 있는 거 같은 거에 이게 앞으로 이제 서식 환경이 이게 많이 이제 불어날 이제 그런 그 징조를 이제 보이고 있네요 이게. 안덕천이 오염된 것은 20년간. 하지만 쌀뜨물 발효액은 불과 2년 만에 안덕천의 수질과 생태계를 살려놓았다. 실제 수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용존 산소량은 증가하고 BOD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뜨물 발효액은 어떻게 수질을 정화하는 것일까? 오염원이 발생하는 곳에 쌀뜨물 발효액을 꾸준히 흘려주면 미생물은 주위 세균을 정화시키고 물이 맑아진다. 이때 미생물들은 하천 바닥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염원이 계속 유입돼도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미생물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쌀뜨물 발효액은 소량이라도 꾸준히 넣어준다. 안덕천이 바다로 흘러드는 곳. 이곳 바다 역시 수질이나 생태계의 변화가 있을까? 바닷속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고기들이 가득했다. 특히 백화 현상으로 생명체가 사라졌던 곳에 해조류가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바다가 오염되면은 그 모자바늘이라든지 감태들이 없어지는데 여기는 지금 작은 것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는 바다가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이곳은 수온 상승과 이산화탄소 유입으로 백화 현상이 심했던 곳이다. 백화 현상이 진행되는 안반에는 해조류가 살 수 없어 수중 생태계가 깨지게 된다. 하지만 미생물의 영향으로 바다 환경도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오염원이 발생되는 가장 그 윗단계, 처음 그 단계부터 사용해주면 가장 효과가 극대화돼서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이제 생활적으로
우리 목욕할 때 뗏물 같은 거도 버리잖아요. 거기도 저는 같이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설거지를 할 때 조금 같이 섞어서 세제에도 같이 섞는다지 사용하면 우리 그 싱크대도 깨끗해지고 그것이 모여서 내려가는 우리 마을 앞에 있는 하천 또 거기 모이는 뭐 지류 또 한강 또 한강이 맞닿는 바다까지 깨끗해질 수 있는 원리거든요. 要するに生活をしたり生産をすると必ず汚染を出して滅んでいくというこれがエントロピー増大の法則で EM はその汚染をエネルギーにして物質化して組成化する組成する力があるで私はそれをシントロピーと言っていますあらゆるものを組成化していく技術そういう方向にの一番基本的技術になるだからエントロピーからシントロピーに行くと私はそ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우리의 생존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하지만 미생물은 자연이 갖고 있는 정화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유형 미생물 EM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네, 미생물이 환경오염을 간편하게 해결해 주니까 참 좋기는 한데요. 그런데 100% 완벽한 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의할 점은 없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EM을 사용할 때 오염원이 발생하는 바로 그 장소부터 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 그래야 미생물이 자리를 잡고 증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정화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아래층보다는 그 위층, 맨 위층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그 오염원에 활용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대용량의 하천이나 폐수 처리도 수월해지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하천과 바다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최영준 의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